전 세계 금융시장의 가장 뜨거운 주제는 단연 AI죠. 요즘 AI가 거품이 아니냐고 말들 많이 하는데 어떤 시선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정말 AI가 고평가된 시장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업 매개를 조금 해볼 건데, AI 열풍을 주도했던 기술주들이 최근 급락세를 보이며 금융시장에 충격을 빠뜨렸죠. 그중 고평가 논란이 불거진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 팔란티어, 오라클, AMD, 엔비디아가 전년도 대비 엄청난 상승을 했지만 AI 거품론이 제기되며 하락을 했어요. 이로 인해 국내 시장 역시 타격을 입었는데, 문제는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월가의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기술주가 과열돼 공매도 풋옵션을 하면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됐죠. 대상 기업은 팔란티어와 엔비디아로 빅테크 기업들이 자산의 내용 연수를 인위적으로 수익을 늘리는 회계 사기를 벌이고 있다 주장을 제기했어요. 마이클 버리의 회계 사기의 근거로는 빅테크가 수익성이 많이 회복됐다는 시장의 공통된 의견이 많았는데, 수익성이 회복된 게 아니라 회계상 처리를 잘못함으로써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매출을 일으키면 매출에서 영업활동 비용이나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이익을 산출하는데, 이걸 감가상각비라고 해요. 빅테크 기업들은 소위 말하는 장비 투자에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고, 그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GPU죠. 과거에는 GPU 출시 주기가 3년 정도로 감가상각 기간을 3년으로 잡아 비용 처리를 했지만, 최근에는 AI와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맞춰 신제품 출시 간격을 1년 내외로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GPU를 1년만 사용하고 처분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GPU 사용 기간을 5년 정도로 늘려 5분의 1씩 또는 6분의 1씩 처리하다 보면 전체 판매량이 감소하고 이익이 증가하는 착시 현상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2028년까지 매출이 24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잡은 겁니다. 마이클 버리의 주장이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내용 연수 설정에 기업의 재량권이 있어 이를 특별히 불법으로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죠. 그러면 내용 연수 증가의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자면, AI 환경에 따른 GPU 활용 환경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모델 학습 훈련이 가장 중요했으며 경쟁사 대비 앞서기 위해 성능이 높은 GPU가 필요했고, 1, 2년이 지나면 활용도가 떨어져 3년 정도만 사용하고 폐기를 했어요. 반면 현재는 챗GPT 기반 모델이 상용화 수준까지 올라와 그 다음 단계인 추론 단계에서 과거의 학습 단계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GPU도 충분히 활용 가능해 내용 연수를 5년에서 6년 사이로 증가시킨 거죠. 그렇다면 늘 보수적이고 대중에 드러나지 않은 마이클 버리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다룬 영화 빅쇼트에서는 마이클 버리가 2008년 당시 풋옵션을 행사해 단기간 돈을 벌었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풋옵션을 행사한 건 2005년이었어요. 3년간 거의 파산 직전까지 견디다가 2008년 결론적으로 수익을 실현한 거죠. 핵심은 마이클 버리는 현 시점에서 풋옵션을 행사한 게 아닌 AI 테마가 지금처럼 과열되기 전 풋옵션을 행사했고, PER이 과열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마케팅적인 언론적 플레이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마이클 버리의 풋옵션 규모가 팔란티어가 9억 달러가 넘고 엔비디아가 1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는데, 만약 AI 테마가 시장에서 꺾이게 된다면 마이클 버리는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가격에 풋옵션을 행사했고 현재 보유를 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죠. 아마 보유한 포지션을 청산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포지션 공개하는 분기말 기준이다 보니 9월 말 풋옵션 매입 사실을 밝혔지만,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엔비디아와 팔란티어가 엄청난 상승을 한 시점이라 청산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마이클 버리만 알 수 있고 청산 여부는 내년 1월이 돼봐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후행적이다 보니까 워렌 버핏의 경우 당시 포지션이 공개돼도 그 시점은 이미 늦은 경우일 수도 있어요. 사실 발표한 시기에는 다른 포지션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 보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 현재 손실 중에 있어 주가를 하락시키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결론적으로는 마이클 버리가 풋옵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1월달이 되어봐야 알 수 있고, 행사 종목은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인데 팔란티어도 마이클 버리가 2008년처럼 견뎌서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큰 돈을 벌듯 팔란티어 주가가 워낙 높다 보니 주가 PER이 400배가 넘고 선행 PER이 230배라고 한데 과연 고평가된 상태는 맞을까요? 다들 기사를 보면 PER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PER이 뭐냐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선행 PER이 3배에서 60배가 되면 고평가라고 하거든요. 팔란티어의 선행 PER이 230배면 고평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 선행 PER이 나오려면 적어도 매년 매출 성장이 50%는 돼야 이 선행 PER을 겨우 유지하는데, 실제로 보면 팔란티어의 매년 매출 성장이 20에서 25%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수치가 정당하지 않는 수치란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팔란티어 주가를 사다 보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 문제의 중심에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이유가 지금 비싼 기업 하나 더 있잖아요. 테슬라도 거의 선행 PER이 200배거든요. 둘 다 고평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테슬라 주가 보시면은 되게 견조합니다. 과거 아마존도 PER이 1000배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 이 기업들이 높은 PER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거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2026년에는 주식 매매하기가 좋은 상황이게, 미국 정부도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의 금리 인하에 양적 긴축도 끝나고 내년에는 연준 의장이 바뀌게 되면 금리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AI 관련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 더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나?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단순하게 AI랑 큰 테마만 생각을 한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막막할 수 있지만, 이렇게 AI 테마 안에서도 세부적인 테마가 존재해 최근에는 젠슨왕이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국내에 방문하면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한다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테마가 상승했나요? 당연히 6G 관련 통신장비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죠. AI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통신장비일 수밖에 없어요. AI는 처리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 5G 속도로는 한계가 있어. 당연히 6G가 구현이 돼야 되고, 6G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 6G 관련 통신 장비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6G 관련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종목들이 RFHIC가 있고 솔리드도 있고 대한광통시부터 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 6G 안에서도 당연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6G가 아니더라도 AI에서 생성형 AI, 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SI, 보안, 여기 안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목을 찾을 때에는 큰 테마를 보고 그 테마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마인드맵을 만들어가며 종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업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 AI 분야 관련 상세 테마 안에서 여러분들이 2026년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의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 놓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